11월 14일부터 패닉셀이 일어날 것을 메인 시나리오로 잡고 74K 이하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라는 관점의 근거를 다룬 영상입니다. 편집 중간에 벌써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폭락하고 또 어디 즈음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다룰 영상이니 제 관점이 조금이라도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비트코인,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더 떨어진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98K 구간을 기점으로 폭락을 조심해야 한다는 관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하락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렸고, 바이앤홀드보다는 기회를 줄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타점을 참고하신 분들은 반동파동까지 이번에 세밀하게 맞췄기 때문에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원웨이 하락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중간중간 잔파동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에 대해서 관점을 공유드렸습니다. 텔레그램에서 94K에서 올라봤자 97, 98K까지 반등하고 다시 내려간다, 94K가 바닥이 아니라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96.8K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그리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90K, 91K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잡은 물량 무작정 바이앤홀드가 아닌 93.6K에서 반익절할 것이라고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90K에서 91K보다 조금 더 아래인 89K까지 바닥을 찍었고, 93.6K보다 살짝 위인 93.8K까지 반등해준 뒤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하락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원칙인 중장기적으로 형성된 격전점들이 저항이 된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단기적으로만 먹는 정도로 포지션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은 챙기되 리스크 관리 안 하고 이런 자리에서 욕심 부리며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 울타다가 포지션 사이즈가 커져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청산당하고 퇴학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무조건적인 하락만 외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관점 공유를 드리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빠지고 어느 지점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줄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심하다면 74K 이하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위 빔이라고 표현되는 장대 음봉이 동반되는 폭락장이 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닥을 잡는 탐욕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장을 보고 섣불리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물타기 하는 전략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장기 이평선 관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65일선은 이미 이탈된 상황입니다. 365일선은 비트코인 역사상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선은 큰 상승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시즌 종료에 준할 정도로 큰 폭락을 만들어낸 자리입니다. 365일선을 이탈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해당 선 대비 적게는 25%, 많게는 50% 폭락을 한 자리에서 바닥이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도 365일선 한번 이탈하면 해당 구간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해서 다시 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지금 4차 불장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365일선 가격인 102,000달러 기준으로 약 13% 하락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자리는 365일선 이탈이 일어났을 때 폭락의 범위와 더불어 그와 겹치는 격전점을 고려했을 때 가격인 74,000달러 가량까지도 빠질 각오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반등이 오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102,000불 이상 안착해주는 게 아니라면 섣불리 다시 대상승장을 바라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가격을 바닥으로 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매수하는 건 아래로 반토막 이상이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인 추세선 관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기면서 4차 불장을 이끌어왔던 추세선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선은 강력하게 지지해준 만큼 이탈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지금 97, 98K 구간이었는데 이미 이탈한 상황이죠. 과거 불장에서 이런 자리가 이탈되었을 때에는 큰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1차 불장 때를 볼게요. 1차 불장 때는 상승을 주도해온 추세선 이탈로 약 47% 폭락하고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2차 불장 2017, 2018년이죠. 추세선 이탈로 약 25% 폭락한 뒤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3차 불장은요? 3차 불장 때도 추세선 이탈로 약 20% 폭락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하면 최소 20% 이상의 조정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4차 불장이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11월 1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고점 대비 약 8%밖에 안 빠진 상황입니다. 2차 불장과 3차 불장의 평균 폭락률을 적용하면
약 22에서 23%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선 자리 97,000불에서 98,000불에 해당되는 구간이 이제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될 겁니다. 따라서 2차 불장과 3차 불장 평균 및 격전점을 고려했을 때 약 74,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위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97,000불, 98,000불이라는 점에서 손익비 자체가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 거시경제 관점입니다. 이 내용 재미도 없고 어려워서 넘기실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정말 누군가는 전재산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시장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차트만 봤을 때는 85,000불에서 88,000불 사이가 유의미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는 74,000불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85,000불에서 88,000불 이야기하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보는 저점보다 덜 떨어져서 자리를 안 주거나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지지해왔던 구간이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중장기 패턴에 무너진 구간에서는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거시경제를 같이 봐야 돼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나스닥, 금, 한국 주식 등 모든 자산이 동반 상승을 해왔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들이 왜 올랐냐? 미국이 금리 내리고 시장에 돈 많이 풀겠지? 화폐 가치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겠지라는 기대를 투자자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전제가 무너진다면? 만약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못 내리고 돈을 못 푸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가 생기면, 그러면 지금 상승을 주도해온 내러티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2022년 폭락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물가가 올라서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올렸죠. 그때 루나, FTX 다 무너졌습니다. 그 기관들 머릿속엔 그 공포가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같이 일하던 기관 대표들이 파산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게 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가 나왔냐? 13일날 발표되어야 했던 물가지수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12월에 금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생각과 다르게 2022년처럼 물가 다시 올라서 폭락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관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을 때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파월이 퇴임 직전에 욕먹는 거 무서워서 금리 내릴 거고, 트럼프도 시장 폭락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명예를 생각한다면 파월은 오히려 더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파월은 자신이 아서번즈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아서번즈가 누구냐? 아서번즈는 1970년대 당시에 인플레이션 안 잡혔는데 섣불리 금리 내려서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 중앙은행장입니다. 당시 아서번즈는 인플레가 제대로 안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또 더 내릴 거라는 기대를 줘서 미국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배급받고 실업률 넘쳐나서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많고 그런 시대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파월은 본인이 아서번즈처럼 섣불리 인플레 안 잡혔는데 금리 인하하고 더 돈을 풀 거라는 기대를 시장에 줘서 인플레가 안 잡혀 대부분 못 사는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은행장으로서 명예를 지키려고 한다면 전 세계 코인 투자자와 월가를 지키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막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인플레가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은 섣불리 금리 인하 더 안 할 거고 돈 풀 거라는 기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예전과 다르게 미국 월스트리트 자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들이 위처럼 판단해서 가장 위험 자산에 속하는 코인 시장에서 돈을 빼거나 투자를 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인플레가 올라가는 징조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인하가 아닌 동결을 하고 파월 또한 시장을 달래는 표현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대가 꺾이는 지표가 실제로 나와줘야 하는데 원래 발표되어야 했던 CPI 지수가 이번 셧다운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기관 심리에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근거, 나스닥 물가 금 차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시경제 가설을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근거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나스닥 금 유가 차트를 봐야 합니다.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새들과 바다에 사는 동물들부터 먼저 도망치고 항공에서 가스가 나와 방부들이 위험해지기 전에 파라니아들이 울어대는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은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장 속의 카라니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만 유독 빠지고 앞으로 돈 더 풀리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나스닥과 금 차트는 11월 1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잠잠합니다. 유가와 연관된 유가 차트도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패턴인데 잠잠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아직 시장 전체에서는 세 번째 근거에서 말씀드린 우려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선제적으로 빠지고 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나스닥 떨어지고 금 떨어지고 유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가 진짜 위기의 극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02K를 넘기기 전까지는 섣불리 바닥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그 아래인 97, 98K는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이 오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물타기 전략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중장기 패턴이 무너진 구간에서 물타기 하다가는 포지션 사이즈만 커져서 청산당하고 퇴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는 단기적으로 잔파동을 먹는 정도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곡선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단기 수익 챙기는 정도로만 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금, 유가 차트를 같이 보면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텔레그램에서 제 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제 관점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바닥을 잡겠다는 탐욕에 휩싸여서 판단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좀 더 절제하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점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102K를 넘기기 전까지는 섣불리 바닥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74K까지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그 근거로 첫 번째, 365일선 이탈과 중장기 추세선 이탈이라는 두 가지 신호가 나왔고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최소 20%가 넘는 폭락이 있었다. 두 번째, 거시경제 관점에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기관들이 겪었던 2022년 공포를 자극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금, 유가 등 다른 자산들이 아직 잠잠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기가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노이즈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 중 제 관점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텔레그램 채널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다들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